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주 4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 CES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또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면서 5분기 연속 실적 갱신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88%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매출 20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9조 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은 잠정치여서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휴대전화 사업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효과가 컸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4분기 실적에 갤럭시 노트2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갤럭시 효과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2는 출시 2개월 만에 500만 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S3의 판매 하락세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갤럭시 S3 미니 등 중저가 모델로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6천만 대를 무난히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부문별로 통신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5조 8,100억 원, 반도체 사업부는 27% 증가한 1조 4,700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조 1,600억 원, 가전 사업부는 4,040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하나의 효자 품목인 스마트 TV와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역시 북미, 유럽 등에서 안정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고요. 디스플레이 부문도 공정 안정화에 따른 수요일 개선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 호조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순항 중이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와 그리고 태블릿 PC의 판매 확대와 같은 호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요.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36조 원대로 전망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33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갤럭시 S4 출시로 무선 사업부의 이익 확대가 올 2분기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요. 여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시스템 LSI와 낸드 플래시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올 1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이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의도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 요인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변수들 좀 짚어주시죠. 네, 변수도 존재합니다. 환율의 경우 지난 3분기에 유로화와 주요 이머징 시장 통화 약세로 환율 변수가 영업이익에 5,700억 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에도 환율 변수가 여전한 만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말에서 올해로 연기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 관련 미국 법원 1차 판결 여부에 따라 일부 충당금 반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께서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실적이 예상치 정도는 충분히 부합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2013년의 모습 자체는 2012년과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게 되면 증가율이라는 부분들, 즉 이익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좀 정체될 가능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익의 규모는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 호조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억 2천만 대가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들도 나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도 향후 스마트폰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적을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적, 이익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조금 더 이전되게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 이전 단계의 픽처폰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일정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저가폰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역시도 저가폰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춰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부문이 전반적인 실적과 이익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CES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 스마트 기기들이 대거 공개되고 있는데요. 소식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CES에서도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 1,5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뤄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소비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라는 주제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제공해 소비자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TV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 제공은 물론 더욱 편하게 TV를 즐길 수 있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CES 2013에서 주목해 볼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재만 연구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이벤트에 가까운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향후에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뭐 그닥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생각하는 쪽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내에서 마켓쉐어로만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칩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눈에 띄게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주력하는 형태 그래서 조금 더 마켓쉐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그 이벤트가 주가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팩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IT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ES 자체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IT 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이번 행사의 의미를 두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적도 있었고요. 현재 네. 진행 중인 CES도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 흐름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CES에서 여러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발표됐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당일 삼성전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 탓에 전일 대비 1.32% 내린 150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봐도 될까요? 이재만 연구원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실적이 상사 최대 이래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그 우려는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150만 원을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된 주가의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뉴스에 파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 다만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의 모멘텀이 아주 많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의 레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겠지만 이전에 즉 2012년을 보였던 그런 상승률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중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봤고요.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갤럭시 S4가 나온다는 그런 공개설이 돌면서 관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이르면 오는 3월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대화면 고화질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3가 4.8인치 크기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었다면 갤럭시 S4는 5인치 슈퍼 아몰레드 풀 HD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갤럭시 S4에는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속도가 빠른 그래픽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2GB의 램이 탑재돼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작업이 용이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뛰어난 카메라 성능과 그리고 부피를 줄인 얇고 가벼운 단말기 디자인, 또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제공된 S펜 탑재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갤럭시 S4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의견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족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재만 연구원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IT가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흥국, 선진국 모두 다 그러니까 경기의 컨셉 자체가 좀 소비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조금 IT 쪽이 많이 그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늘어는 나겠지만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의 모멘텀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흔히 얘기하는 세컨티어의 IT 그룹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익의 증가 폭도 상대적으로는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전망치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자를 제외한 다른 세컨티어의 IT 그룹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전략이 2013년에는 좀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흔히 얘기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중소형주까지 눈높이를 낮춰서 기업들을 찾는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세컨티어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IT 업종 자체적으로 매력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실적 증가세는 이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감소해 주가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스마트폰 라인업과 판매 증가율 확인하시면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그리고 CES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발표된 제품들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제품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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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